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셀트리온 주주님들.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. 하반기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. 그리고 이 셀트리온은 이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성장성을 눈여겨보면 좋은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그래서 1분기 실적 부분과 그리고 이 상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 성장세가 좀 두드러질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, 하반기에 이 기대가 되는 이슈들 제가 좀 간략하게 정보들을 모아봤으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좀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는 거 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이 실적 부분을 같이 보신다고 하면 1분기 실적이 이 매출액 보시는 것처럼 이 전년 대비해서 23.33% 늘어났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이 부분이 왜 감소를 했느냐? 바로 이 합병에 따른 이 재고 효과와 무형자산 이 상각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 추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근데 이번 1분기 매출이 저는 굉장히 좀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이 사상 최대 이 매출을 기록한 부분과 이 합병을 앞두고 감소했던 제품 매출이 전반적으로 다시 회복한 점, 그리고 이 매출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. 이 원가율을 지속적으로 고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, 2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 3분기와 4분기 실적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시밀러 약 모멘텀까지 좀 빛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이 성장성을 눈여겨볼 수 있냐? 바로 이 스텔랄라와 그리고 아템나 그리고 아일리아 허가 획득이 연말이나 이 내년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재료가 지속적으로 살아있고 주가의 움직임도 좀 크게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. 근데 하지만 무엇보다 이 바이오 기업인 만큼 여기서 이 허가 획득이 나오지 않게 된다 하면 주가의 흐름도 좋지 않게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거,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본격적으로 이 실적 성장과 그리고 향후 출시될 이런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에 있어서 이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돋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. 올해 우리가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모멘텀이 더 크게 작용될 수 있냐? 바로 이 매출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라는 부분, 이런 부분에서 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, 그리고 진펜틀라와 유플라이마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. 그리고 2025년을 봤을 때 여기서 재료 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스텔랄라 그리고 앞텍나 이 아일리와 졸레어, 플로리아 등 신규 제품이 모두 2025년부터 매출 인식이 될 수 있고 여기서 허가 승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진펩틀라 같은 경우 이제 기존 정맥 주사 제형인 이 램시마를 이제 피하 주사로 제형을 변경해서 이게 개발한 이제 세계 유일의 인플리시막 이 SC 제형 치료제인데, 이 진펩틀라가 미국 전역에 3월 18일 날 출시가 됐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1분기 실적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었다. 하지만 이제 이 3분기나 이 4분기 실적 부분에 따라 좀 우리가 크게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. 현재 이 셀트리온 또한 이 보험 지속적으로 등재하면서 이 매출처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추가적인 성장세를 눈여겨볼 수 있다. 이 상저하고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. 우리가 이 셀트리온의 차트를 같이 보신다고 하면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박스권에서 이 소량 이탈한 부분도 눈여겨볼 수 있지만 크게 뭐 훼손될 만한 움직임을 나타내 주지는 않았고, 이 최근에 주가가 크게 주목이 받았던 이유가 이 램시마에 대한 이 기대감과 그리고 셀트리온의 앞으로 이 성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이 기대감을 다시 다 반납을 하고 현재 여기에 대한 기대값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여기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, 이 최근에도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던 이유가 이 진페틀라에 대한 이 기대감이 현재 반영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.
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펩슬라 출시가 이제 미국에서 3월 18일 날 출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전역으로 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보험 등재에 대한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진펩틀라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는 거죠.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사주 매입 소식도 이 추가적으로 모멘텀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지속적인 저항 라인이었던 이 구간을 좀 돌파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11선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리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고 이 무엇보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가 바로 이 기간의 지속적인 매수세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는 거죠. 또 추가적으로 이 연기금의 매수세도 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기간의 지속적인 매수세에 의해서 현재 이 주가를 움직이는 부분은 현재 기간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, 연기금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기간의 수급이 이탈이 나오는지, 연기금의 수급이 좀 대량 이탈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 수급 방면 부분에 있어서 이 기간과 연기금의 수급이 이탈이 나오게 될 시 좀 이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좀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 이 외국인 같은 경우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. 현재 변동성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막 큰 힘보다는 이 기간에 이 수량이 많은 만큼 우리가 기간과 연계금을 좀 더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지수가 좀 약간 많이 흔들리면서 이 셀트리온의 주가도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흔들린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무엇보다 이 미국 CPI 발표가 이제 수요일에 있어요. CPI 발표가 수요일에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 좀 주가가 현재 우리나라 증시 또한 좀 조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보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었던 이 구간이 좀 이탈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 이탈이 나온다 해도 241선, 481선 서로 수렴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기서 좀 강하게 반등을 맞아주지 않을까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 구간까지 이탈이 나오게 될 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었던 이 구간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구간마저 이탈이 나오게 될 시 이 하방 압력이 강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금일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셀트리온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좀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